새벽 3시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3년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죠.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거칠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췌장암 말기래요. 6개월이요, 어머니.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 끝자락 좁은 골목에 자리한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은인의 떡볶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70을 넘긴 박은혜 할머니였습니다. 은희는 매일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육수를 끓이고 떡을 썰고 어묵을 준비하는 일이 그녀의 하루였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골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학교 가는 길에 들르는 학생들, 야근 후 출출해진 직장인들. 은희는 그들에게 한결같이 따뜻한 떡볶이를 내어주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국물 한 숟가락 더 넣어주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가게 한쪽 벽에는 3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뒤집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사진을 한 번도 다시 세우지 않았어요. 6개월이요, 어머니. 은희는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오늘 최종 판정 나왔어요. 전이도 됐고 수술도 못한대요. 민준의 목소리는 이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3년 동안 쌓아 올린 분노와 서운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요. 수진이랑 유진이도 여기 있어요. 가게로 당장 오너라. 어머니, 저희 갈 자격이. 빨리, 지금 당장.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끼우는 데만 5분이 걸렸죠.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가게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반, 아무도 오지 않을 시간에요. 1시간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체중도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수진과 유진이 들어왔어요. 유진은 울먹이는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은희는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3년 전 차가운 말을 내뱉으며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왜 맨날 간섭하세요? 저희 인생이에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게 간섭이라니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날 은희는 혼자 가게에 앉아 밤새 울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4개의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서요. 민준의 것에는 떡을 더 넣고 어묵도 큰 것으로 골라 넣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드시라니까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3년 전에 한 말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큰 말을 해버려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부추겼어요. 혼자 아이 키워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을 참으려고요. 하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은희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어요.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아침 가게로 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암 부작용으로 토하면서도 민주는 가게 일을 도왔어요. 은희는 처음엔 말렸지만 민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어머니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제발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이 무슨 6개월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라도 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때문이었죠. 체중도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가게에 나와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청소를 했어요. 어느 날 뜨거운 기름에 민준의 손등이 닿았습니다. 으악, 뜨거워. 은희는 재빨리 달려가 민준의 손을 찬물에 담갔어요. 화상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었죠. 조심해야지.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은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워서였죠. 아들이 다칠까봐, 아들이 아플까봐요. 민주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옆에 있게 해줘서. 그 순간 은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2달째 되던 날 유진이 학교에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커다란 떡볶이 냄비 앞에 4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었죠. 아빠는 머리카락이 없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래서요. 할머니 가게에서 다 같이 떡볶이 먹는 거 그렸어요. 은희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는 그리지 않았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도 곧 할아버지 만나러 간대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할머니 우리 아빠 안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착하게 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순수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유진. 은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안 가. 안 보낼 거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가게까지 걷기도 힘들어했죠. 수진이 휠체어를 밀어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떡볶이 한 번만 만들어 봐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떡볶이 맛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은희는 가만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들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넣고 설탕을 넣고 물엿을 넣었어요. 은희는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조금 더, 그래, 그 정도면 돼요. 완성된 떡볶이를 4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는 말했습니다. 맛있네, 소질이 있어. 거짓말. 당연히 진심이지, 우리 아들이 만든 거니까 맛있는 거지. 민주는 울었습니다. 은희도 울었어요. 수진과 유진도 함께 울었죠. 그날 만든 떡볶이가 민준이 직접 만든 마지막 떡볶이였습니다. 4개월째 민준은 더 이상 가게에 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은희는 매일 병원으로 갔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가고 손을 잡아주고 옆에 앉아 있어 주었죠. 어느 날 민준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으면 유진이 좀 봐주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수진이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제발 옆에 있어 주세요. 은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 우리 아들은 안 죽어. 어머니, 안 죽는다니까. 들어. 은희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5개월째 되던 어느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은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수진과 유진이 울고 있었죠. 어머님, 은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은희가 손을 잡자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응. 왔어. 죄송해요, 불효자라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착한데.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아들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은희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장례를 치른 후 수진과 유진이 은희의 가게로 이사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은희는 대답 대신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가게는 세 사람이 함께 운영합니다. 은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수진은 민준이 배웠던 방법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유진은 학교 갔다 와서 설거지를 도와요. 창가에는 유진이 그린 그림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요.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붙었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은희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3년을 허비했네. 바보같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론 너무 늦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가운 말을 던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다시 돌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신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